이번에는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바 시작하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대체적인 프로그래밍들의 문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본 문법, 조건문, 반복문이 들어간 기본 문법하고 객체 관련 문법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문법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객체까지 배워야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책 같은 데 보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써야 하는지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높다는 건 어떤 기업 같은 데서 이제 이익이 되는 거고, 이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문법에 이제 객체에 관련된 이제 문법들이 있고,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OOP라고 하는데, 이제 뜻은 그래요. 이제 부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냐 하면, 산업화 이전에는 이제 한 명이 자판기를 만든다면 버튼도 만들고 돈통도 만들고 그거를 다 조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도 만들어지기는 해요. 시간이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생산성이 이제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건 느리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분업화죠. 부품 만드는 사람은 부품만 만들고, 돈통 만드는 사람은 돈통만 만들고, 버튼 조립하는 사람은 버튼만 조립하고, 디스플레이 조립하는 사람은 디스플레이만 조립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하나 나올 게 하루에 한 대 나오고 몇 시간에 한 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똑같아요. 생산성을 위해서 이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부품을 이제 코드로 만들어 놓고, 이전에 만들어 놨던 코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이제 조립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을 이제 크게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제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코드 작성했던 거, 그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위에서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거, 요거를 통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EX라고 이 네임을 자바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클래스 EX라고 짓고 여기 퍼블릭 보이드 메인에다 체크를 했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퍼블릭 클래스 이름 중괄호 열고 닫고가 이제 클래스의 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메인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고, 요 형태가 여기서 보이는 지금부터 설명할 클래스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객체만 하나 덩그러니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객체를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우선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고, 이 객체를 가지고 이제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객체 지향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건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나 이제 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객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 클래스에 틀로 찍어낸 시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객체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 몸에 와닿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변수라는 건 어떤 값 하나만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변수였는데, 이 객체라고 하는 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메모리 공간이 되는데, 여기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메소드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형태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클래스가 이제 하나가 있고, 클래스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붕어빵을 이제 예를 들자면 붕어빵 틀이 있는데, 이제 붕어빵을 만드는데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 붕어빵도 만들 수가 있고, 슈크림도 들어가 있는 붕어빵도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붕어빵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틀은 하나지만 그 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클래스와 객체와의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나 객체 이제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의미는 지금 요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객체라는 거, 요 객체라는 게 뭐 되게 뭐 사례 와닿게 어떤 예를 들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뭐 값을 저장하는 거, 동작 등 여러 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뭐 변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데이터 타입 한가 띄고 변수명 세미콜론. 그리고 변수명을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클래스 이름을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책에 보면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변수 만들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명 만드는 그 방법, 그거에다가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첫 글자는 클래스명의 첫 글자 하나는 꼭 대문자로 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소문자로 하면 에러가 나는 건 아니고 관례예요, 관례.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클래스의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는 거. 이 이유가 뭐냐면 딱 어떤 하나의 단어만 봐도 아 이거는 클래스를 말하는 거구나 딱 알 수 있도록 가독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요거를 관례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 만드는 방식 이거는 변수명 만드는 거 방법 플러스 맨 앞에 하나 문자만 대문자로 써준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